와, 진짜 신기하지 않나요? 600년도 더 된 조선시대의 한 비극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전 세계 극장가를 말 그대로 눈물바다로 만들었을까요? 오늘은 한국의 한 역사 영화가 일으킨 이 전례 없는 글로벌 신드롬, 그 속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걸로 시작해 볼게요. 영화를 본 어떤 호주 관객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이런 질문을 남겼대요. 이 한 문장이 사실 모든 걸 말해주죠. 이 영화가 해외 관객들에게 얼마나 깊고 또 충격적인 경험이었는지를요. 그냥 슬프다 이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서적인 충격을 호소할 정도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그냥 눈물 짜내는 영화가 아니었다는 게 중요해요. 보세요. 세계 최대 영화 비평 사이트 로튼토마토에서 관객 점수가 무려 99%가 나왔습니다. 말이 99%지 이건 언어도 역사도 문화도 전혀 다른 관객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이 영화는 최고다라고 손을 들어준 거거든요. 이 숫자가 바로 이 영화가 단순한 심파를 넘어선 걸작이라는 걸 딱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반응이 나와요. 특정 관객층, 특히 10대 자녀를 둔 미국의 아버지들 있잖아요. 이분들이 극장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고 눈이 퉁퉁 부어서 한참을 울다가 집에 갔다는 후기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분들 눈에는 이게 왕이 아니라 그냥 공포에 질린 한 아이의 모습으로 보였던 거죠. 내 아들, 내 딸 같아서요. 그리고 이건 정말 생생한 증언인데요. 호주의 한 영화관에서는요, 상영 끝나고 청소하러 들어갔는데 좌석이 관객들 눈물 콧물로 너무 축축하게 젖어 있어서 추가로 소독 작업을 해야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600년 전 조선의 어떤 소년왕 이야기가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렬한 전 지구적인 반응을 만들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을 찾으려면 우리는 먼저 영화의 뿌리가 된 진짜 역사, 600년 전 그 시간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이 영화가 가진 힘의 원천은 바로 이 실화가 가진 비극성에 있거든요. 단종은요, 조선 역사에서 유일하게 원손, 세손, 세자를 모두 거쳐서 왕위에 오른 인물이에요. 그만큼 정통성 하나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이 강력했다는 거죠. 하지만 바로 그 단종이 가장 비참하게 쓰러져간 왕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피부치였던 숙부에게 모든 걸 빼앗기고 결국 16살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한 이 비극. 이게 바로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사가 아무리 비극적이라고 해도 그걸 스크린에 생생하게 되살리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잖아요. 이 영화의 그 압도적인 감정선은 배우들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과 몰입을 통해서 한 땀 한 땀 정교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특히 단종을 연기한 박주은 배우의 변신은 정말 놀라웠어요. 감독이 처음 만났을 때 내가 생각한 단종이 아닌데? 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퉁퉁한 편이었는데 촬영 내내 하루에 사과 반쪽만 먹으면서 스스로를 극한으로 몰아붙인 거죠. 동료 배우가 구워주는 고기도 죄인은 고기를 먹을 수 없다면서 거절했대요. 그렇게 서서히 16살 소년왕의 그 굶주림과 외로움을 자기 몸에 그대로 새겨 넣은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할리우드가 그야말로 경악을 합니다. 미국의 아주 유력한 매체죠, 버라이어티가 극단적인 체중 감량으로 소년의 미소를 싹 지우고 그 자리에 죽음의 그림자를 채워놓은 박지훈 배우를 K-팝의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부르면서 극찬을 쏟아냈어요. 또 서구권 평론가들 사이에서는 대사 한마디 없이 오직 침묵과 눈빛만으로 공포와 연민을 동시에 주는 그의 연기가 동시대 최고의 배우로 꼽히는 티모시 샬라메를 넘어섰다는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이 순간 아이돌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완벽히 사라지고 세계가 주목하는 배우가 탄생한 거죠. 유해진 배우는 말 그대로 그냥 캐릭터 그 자체가 됐습니다. 4개월 동안 집신 딱 한 켤레만 신었고요. 영화 후반부에 보면 막 절뚝거리는데 그게 연기가 아니라 진짜 아파서 그런 거였어요. 집신이 다 닳아서 돌멩이가 발바닥을 찌르는 고통이었죠. 영화 시장에서 한 어르신이 손에 쥐어준 5,000원짜리 한 장을 이게 진짜 내 출연료라면서 품속에 간직하고 연기했고 마지막 촬영 날에는 감정이 깨질까봐 박주윤 배우가 인사하는 것조차 외면했다고 합니다. 이건 연기를 넘어서는 정말 처절한 진심이었던 거죠.
악역 판명회를 연기한 유지태 배우는 그냥 화면을 지배해버렸습니다. 권력의 무게를 눈으로 보여주려고 일부러 100kg까지 몸을 불렸고 심지어 의료용 테이프로 눈꼬리를 위로 당겨서 권력에 취한 그 날카롭고 위압적인 인상을 만들어냈죠. 그 결과요? 상대 역이었던 박주윤 배우가 정말 숨이 막혀서 대사가 안 나올 뻔했다고 고백할 정도로 스크린 안팎에서 압도적인 존재감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배우들의 이런 엄청난 열연이 어떻게 하나의 완벽한 작품으로 완성될 수 있었을까요? 그건 바로 감독의 치밀하고 섬세한 연출 덕분이었습니다. 배우들의 열연이라는 뼈대 위에 이 디테일이라는 살이 붙으면서 영화의 깊이가 완성된 거죠. 여러분,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소품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칼? 옥새? 놀랍게도 그건 바로 아주 평범한 활시위, 즉 활에 거는 줄입니다. 이 질문 하나에 영화 전체를 꿰뚫는 감독의 천재적인 복선 설계가 숨어 있어요. 바로 이게 그 연결고리입니다. 영화 초반에 무심코 지나가는 대사가 있어요. 활시위는 아주 튼튼해서 절대 끊어지지 않습니다. 단종은 마지막 순간에 이 말을 기억해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리는 사약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마지막을 바로 그 끊어지지 않는 활시위로 선택하죠. 처음에 무심코 던져진 대사 하나가 영화의 엔딩 전체를 끌고 가는 정말 소름 돋는 설계였던 겁니다. 감독은 또 의상을 통해서 인물의 내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단종이 처음에 입고 나온 새하얀 도포가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점점 흙탕물이 튀고 해지거든요. 이게 바로 그의 무너져가는 마음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반면에 한명회의 붉은 광복은요, 은근히 왕이 입는 붉은 용포 색깔을 떠올리게 만들어요. 그가 왕의 권력을 탐하고 있다는 걸 말없이 보여주는 장치인 셈입니다. 그리고 이건 정말 대담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영화는 가장 비극적인 클라이맥스 순간에 단종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지 않습니다. 그냥 목소리만 들려주죠. 왜 그랬을까요? 얼굴을 직접 보여주는 것보다 관객이 그 고통을 상상하게 만드는 게 훨씬 더 잔인하고 깊은 여운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더 완벽해진 장면이죠. 자,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배우들의 헌신, 그리고 감독의 디테일이 만나서 탄생한 이 600년 전 한국의 이야기가 도대체 왜 전혀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에게까지 그렇게 깊은 공감을 얻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지점이 핵심입니다. 한국 관객들은 두 주인공의 관계를 왕과 신하 사이의 충성으로 본 반면에 호주 관객들은 이걸 부성애로 해석했어요. 내 아들이 죽는 것 같아서 비명을 질렀다는 후기가 나올 정도였죠. 또 유럽 관객들은 국경과 시대를 초월한 보편적인 휴머니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보는 사람의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보편성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영화의 힘은 스크린 밖으로 그대로 터져 나왔습니다. 영화가 개봉한 다음에 단종의 유배지였던 청령포의 구글 검색량이 무려 1200%나 폭증했어요. 영화 한 편이 600년 동안 잊혔던 역사의 현장으로 전 세계 사람들의 관심을 확 끌어모은 거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 영화의 이전 시대를 다룬 영화 관상의 VOD 판매량이 갑자기 폭증하고요. 영월에서 열리는 단종문화제는 역대 최대 인파를 기록했습니다. 근데 가장 놀라운 건 이거예요. 미국인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누가 수양대군이 누구야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미국인이 나타나서 조선 왕조의 역사를 장문으로 쫙 설명해주는 그런 진풍경이 벌어진 겁니다. 영화가 그냥 콘텐츠를 넘어서 역사 교육의 기폭제가 된 거죠. 이 모든 현상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한 사람의 목숨을 건 선택, 그리고 600년 전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과연 오늘날의 우리와 또 세상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까요? 진심을 담은 이야기의 힘은 시간과 국경을 넘어 여전히 이렇게 강력한 메아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